안녕하세요. 직장인 수익화 연구소입니다. 가난은 정신병이다. 가난한 사람은 대체 왜 가난할까? 가난은 정신병이다. 이 나라에서 지금 가난한 것은 죄예요. 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가난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회가 주어져도 노력을 덜합니다. 빌 게이츠가 말한 대로 사지멀쩡한 사람이 진짜 노력을 한다면 평생 가난할 일은 없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가난의 기준을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방바닥이 쩍쩍 달라붙는 오래된 모텔방에서 월세로 평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천재지변으로 잠깐 재수 없을 수는 있어도 평생 그렇게 살진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기란 참으로 힘들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고요? 자본주의가 각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각박하지 않거든요. 나라가 주는 저소득 지원금으로 어떤 공부든 하려면 해요. 술 먹고 눕는 시간을 줄이고 정말 노력한다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만일 준비하던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어떻게든 그 사람 인생에 남거든요. 21세기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당신이 노력한 만큼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한 사람에게 돈을 아예 안 주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극빈곤이 대물림되는 이유를 초기 자본, 즉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이 세상에서 돈보다도 중요한 건 부모가 물려준 마음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애착 손상에서 비롯된 정서적 결함이요. 한 커뮤니티에 기묘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대강 이러했죠. 흙수저 애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맞다. 근데 너도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 똑같이 안 하게 된다. 어비는 집 담보로 투자 말아먹고 잠수 혼자 남은 어미는 집도 없이 방황하다가 외노자들이랑 일하면서 삶에 찌들어 미쳐가고 스트레스 풀 데 없으니 자식 새끼한테 화풀이 부모의 애정을 받으시기에 어미의 감정 쓰레기통 샌드백으로 전락 5평도 안 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너네 집 근처 푸세식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아빠는 없고 엄마는 미쳤고 어릴 때부터 열등감에 찌들어서 포기와 실패가 반복되는 삶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다. 그게 안 된다고 흙수저가 아닌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이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건강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 수도 없이 많은 사회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인과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게 가난 때문, 돈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진짜 원인은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말미암은 비일관적이고 혹독한 양육 행동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성격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무슨 말을 하셨든 오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다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심리학, 생물학, 사회학, 신경과학 등 수많은 학문들은 하나같이 당신이 태어나고 약 1년간 부모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 평생의 성격이 크게 좌우된다고 말하죠. 네, 안타깝지만 이게 정론입니다. 여러분들 아기 시절에 만들어진 심리적 안정기제, 애착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에 따라 아주 다르게 기능하게 돼요. 애착은요, 일종의 폭신한 스펀지와 같아요. 우리 모두는 스펀지를 갖고 있어 실패를 겪더라도 크게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운이 없었든 실수를 했든 올라와서 다시 도전하면 되죠. 푹신한 스펀지가 있더라도 실패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리를 건너는 성취라, 그 고통을 수십 번 이겨내는 용기와 고된 노력을 지불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유아기에 과도한 방치를 당했거나 이랬다 저랬다 비일관적인 양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멀쩡한 새핀 스펀지 대신 군대 구멍이 숭숭 난 낡은 스펀지가 놓여있다는 겁니다.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하고 움츠러들고 부정적으로 구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들 대다수는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방어 체계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살려고요.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가 도쿄대 입학식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님이 정말 진심으로 끝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100% 당신 주위의 환경이 당신을 격려해주고 등을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성취를 평가하고 칭찬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당신처럼 축복받지 못하고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사람,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의욕이 꺾여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말,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은 게으른 사람의 핑계나 멍청한 사람의 변명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영상을 만들지 않았겠죠. 여러분을 위해 제가 해결책을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기 목표를 이룬 사람을 살펴보면 낡은 스펀지를 가진 사람도 드물지만 분명히 있고 운명을 타개할 방법 역시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내 몸이 떨어져도 무조건 멀쩡하다고 자기 체면을 걸어라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입을 모아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온몸이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내 몸이 멀쩡할 거라고 굳게 믿으면 열정과 오기로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부러지면 그건 다 착각이고 전혀 아프지 않다고 자기 기만이라는 마취제를 주사하면 돼요. 악으로 깡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공포심과 망설임을 덜어내는데 이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죠. 자기에 대한 긍정적 편향은 더 강한 동기와 인내를 가지면 보다 성공적인 수행을 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 언제나 잘 될 수만은 없죠. 수많은 심리 연구가 말해주듯 이런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업무 수행 능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스펀지가 너덜너덜 망가졌는데 기어코 목표를 이루는 다리를 건너실 겁니까? 아니요. 아마 똑똑한 사람이라면 다리 건너는 걸 멈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펀지를 수리하겠죠.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력을 안 하게 된다면 노력을 하라고 하기 전에 왜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부터 보겠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아기 시절로 시간을 돌릴 수 없어요. 삐까번쩍한 새 스펀지를 구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당신 나이가 20을 넘었다면 더더욱 늦었고요. 그러나 이런 고물 스펀지라도 그 위에 천을 덧대고 다른 푹신한 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도 모든 걸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죠. 몇 년 전까지 원인의 본질을 모른 채 가난했던 저도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실패와 도전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사회적 성취와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요소입니다. 유아기 때 마음이 잘 만들어진 사람보다 많은 경험과 보다 많은 지식을 쌓을 확률이 높고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갖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대인관계도 원활할 확률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이 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한 단계씩 나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과 자료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